이번에는 저번에 설정했던 두 개의 연구 주제 중에 두 번째 연구였던 생쥐를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하면은 이 약물로 인해서 뇌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지능까지 커질지를 알아보는 연구, 비교하는 연구 설계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연구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역시나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똑같을 겁니다. 실험 대상인 생쥐가 필요할 것이고, 독립변수인 약물 유무니까 약물이 필요할 것이고, 실험에 사용하는 뇌 부피를 재줄 MRI 기계가 필요할 것이고, 지능을 측정함으로 똑같이 생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능검사 패널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번에 어느 정도 생각이 들겠지만, 지능검사 패널 역시 사람 같은 경우는 단순히 IQ라고 하는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는 지능검사 패널이 있지만, 생쥐를 대상으로는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많겠죠. 어떤 식의 테스트를 해가지고 쥐의 지능을 측정할지도 중요할 것이고, 사람과 달리 생쥐는 훨씬 조그맣습니다. 일반적인 MRI로는 쥐의 뇌 옆들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쥐에서 충분한 부피를 잴 만한 MRI가 존재하는지, 그 MRI로는 얼마나 세부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같은 것들 역시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의 준비물들은 갖춰졌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연구 설계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생쥐들이 있으면은 이 생쥐들을 적당하게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엔 약물을 투여하고 한쪽엔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서 이쪽이 대조군이고 약물을 투여한 실험군을 만들게 되면은 이 쥐들을 대상으로 MRI도 찍고 지능검사도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될 거라고 언뜻 생각했을 때 이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 고려사항들 중에서 이번 파트에서는 실험군의 배분이랑 대조군의 설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교를 하는 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나뉘게 됩니다. 이 둘을 나눌 때 실험군과 대조군이 비교적 공평하게 반반으로 나뉘어야 독립변수로 생각하는 약물 외의 요소들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이 결과를 신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하기 전부터 실험군 쪽이 훨씬 더 똑똑한 쥐들만 배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약물을 투여해서 똑똑해진 건지 원래 똑똑한 쥐기 때문에 똑똑하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완전 무작위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랜더마이즈드 하는 방법인데, 완전 무작위로 나누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배우지만 실제로 완전 무작위라는 방법 역시 맹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 무작위로 나누다 보면은 모든 지표들이 비교적 반반 나뉘게 되지만 그거는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클 때의 경우고, 실제로 생쥐 같은 걸 대상으로 실험을 하거나 혹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도 사람을 데리고서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수천 수만 명 정도 사용을 하면 대충 나누면 대충 반으로 나뉠 텐데, 수십 명 내지 수백 명 정도를 나누려고 할 경우에는 랜덤으로 나눴을 경우에 특정 지표들이 한쪽 군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두 군으로 나눴는데 한쪽 군에는 유달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정 성별이 많다거나, 한쪽에는 특별한 나이군이 많다거나, 혹은 반반 나눴더니 한쪽의 평균 연령이 훨씬 높거나 낮은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몇 명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5명이 포함이 됐다고 칩시다. 내가 이 100명 가지고 연구하는데 병 있는 사람 5명이 두 군에 2명, 3명으로 나뉘어주면 딱 좋겠지만 랜덤하게 하다 보면은 1명, 4명 내지는 빵명 5명도 충분히 나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나는 무작위로 나눈다고 의도를 하였으나 이런 사람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지능지수랑 뇌 크기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 변수들을 모두 다 반반으로 나뉘도록 인위적으로 그 정도 요소들은 나눠놓은 상태에서 반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관련 변수라는 것 자체가 실제 자연계에서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 확실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것이 새로운 교란 변수로 만들 수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특정한 변수들을 반반으로 나뉘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은 더더욱 더 편의가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작위로 나누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을 반반으로 난이도로 인위적으로 나누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본인 연구 방법에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를 많이 해서 확실하게 교정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의 크기는 사람의 키라거나 체중으로 교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뇌 크기가 따라서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교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논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실험하게 될 경우에 난감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쥐를 가지고서 지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생쥐는 실험하고 나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생쥐를 실험에 무작정 많이 투여하는 거는 연구 윤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통계와 갈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인 8마리를 생쥐를 사가지고 4마리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 쥐들을 가지고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지능 검사를 했더니 애석하게도 쥐들의 지능 지수가 평균은 50 정도가 맞았으나 굉장히 넓은 분포를 이룬다고 쳤을 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중간쯤에 있는 생쥐들은 편해요. 여기 40에서 60 사이는 비슷비슷한 수치니까 편한데, 이 3마리를 군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랜덤으로 나눈다고 해서 이렇게 홀수와 짝수 쥐들로 나뉘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나뉘었다고 치면은 이쪽 홀수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능지수가 낮은 쥐가 한 마리 있고 굉장히 지능지수가 높은 쥐가 한 마리 있는 반면, 짝수 그룹 같은 경우는 지능지수가 제일 높은 쥐 한 마리를 보유하고 있죠. 이것이 공평한가? 혹은 이 쥐들을 나름 나누려고 요 쥐랑 요 쥐는 나눈다고 치더라도 어느 쥐든지 요 극단적인 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혹은 평균을 맞추려고 양쪽 극단에 있는 4마리를 따로 놓고 가운데 있는 4마리를 놔서 평균을 맞췄다라고 치면은, 과연 요 양극단의 쥐와 가운데 있는 쥐와 양쪽 쥐의 지능지수의 사전 평균은 같을지언정 상당히 다른 파퓰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이쪽은 평균적인 쥐들의 집합이고 한쪽은 극단적인 지능을 가진 쥐들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랜덤으로 나누는 게 차라리 속은 편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 충분히 편의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지능 지수를 내가 고려해서 반씩 나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건 역시 만만치 않게 됩니다. 심지어 쥐 같은 경우는 성별을 보통 한쪽 성별로 통일을 하고 주로 실험을 하는데, 만약 이 지능지수가 사람의 지능지수였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지능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해서 나이라거나 기저질환 같은 것까지 고려하기 시작을 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실험군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고, 어떻게 나누든 간에 완벽한 해석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